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21번, 30번이 극힐러 문항이 나오던 수능이었는데 올해 21번, 30번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들어가는 친구들, 그 중에 상위권이 있다면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받겠죠. 함부로 이제 우리는 수능의 그 난이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진행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번부터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성분의 합입니다. 구해주면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성분의 합은 5. 5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짝꿍을 찾아주면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5x는 x를 빼주시고요. 1 플러스 3x에는 3x가 짝꿍입니다. 가볍게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분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0인 거죠. 우린 2대1 내분점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y좌표를 체킹하면 a는 4가 나옵니다. 4번이 답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배반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쓰면 A와 B로 써주면 얘는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A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거죠. 확률은 6분의 1 되는 거니까요. B의 확률은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1.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그랬습니다. y는 바로 이동할게요. 2의 x-m승 플러스 2가 되고요. 함수 y는 로그 2의 8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였습니다. 바로 쓰겠습니다. y는 로그의 2의 x-2가 될 거고요. 플러스 로그 2의 8은 3이죠. 보이시고요. 얘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체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y-2는 2의 x-m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y-3은 로그 2의 x-2 형태가 되어서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역함수를 생각하면 m은 3입니다. 3번이 답이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점이 F인 포물선의 점 P에 대해서 PF가 9일 때 P의 좌표는 그랬습니다. PX 좌표는 준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선은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9란 얘기는 얘가 3이고 6이란 얘기죠. P의 X좌표는 6입니다. 답은 1번이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음함수 이분법이죠. 가볍게 미분하시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y승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y승에 곱하기 y 프라임 잊지 마시고요. 는 1 곱하기 y 프라임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x에 0을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x에 0 대입하니까 1, y에 1 대입하니까 2, 빼기 x에 0 대입하니까 0. 는 y의 프라임, 기울기는 1-2. 3번이 답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분산과 제곱의 평균이죠. 분산은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이 항을 해서 제곱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25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응되는 것은 이 녀석이고 우리는 바로 평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NP, N 곱하기 2분의 1 될 거고요. 얘는 5가 되겠죠.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은 10이 됩니다. 자연수라 양수죠. 오케이.
1번이 답이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미분계수 땡땡 합성함수의 미분을 생각하세요. 지금은 G'의 F의 마이너스 1이죠. 먼저 G의 fx가 x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양변을 x로 미분을 합니다. G'의 fx 곱하기 f의 프라임 x는 1이 될 거고요. G'의 f의 마이너스 1은 넘어가니까 f'의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겠네요. f 프라임 x를 구합시다.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답은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5번이 답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구슬 7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의 수도 역시 무난했고요. 경우의 수는 무난했고요. 차근차근 세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세봅시다. 임의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서로 소일 확률을 하고 물어봤어요. 서로 소일 확률. 그럼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7C가 될 거예요. (7,6에 40이니까) 21개.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구슬이 서로 소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어차피 7개밖에 없잖아요. 2부터 8까지 써볼게요. 2, 3, 4, 5, 6, 7, 8. 여기에서 두 개를 뽑는다는 것은 숫자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왼쪽 수가 오른쪽보다 작게 이렇게 좀 편할 겁니다. x가 2일 때, 왼쪽 작은 수가 2일 때에 대해서 이보다 큰 수를 생각하면 3, 5, 7이죠. 이렇게 서로 수인 순서상 3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작은 수가 3일 때에 대해서 3보다 큰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4, 5, 7, 8 4개가 있고요. 작은 수가 4일 때에 대해서 2의 배수가 아닌 거 5하고 7 2개가 있고요. 작은 수가 5일 때에 대해서 5의 배수가 아닌 거 6, 7, 8이 있고요. 작은 수가 6일 때에 대해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거 7이 있고요. 7일 때에 대해서 8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될 거고요. 21분의 14니까 3분의 2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세타의 범위 잊지 마시고요. 세타는 0 이상 2파이 미만에 대해서 판별식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판별식. 4분의 D는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네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1, 2, 2, 1 마이너스. 오케이.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5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우리는 사인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까지요. 2분의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그렇죠?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베타는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니까 3알파 플러스 베타는 6분의 3파이 플러스 5파이, 8파이가 되어서 3분의 4파이입니다. 4번이 답이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복조합이네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으니까 A가 B보다 많은 초콜릿은 B가 A보다 많은 초콜릿과 대응되는 거고
그럼 같은 걸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잘 푸셨고요. 하지만 그냥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8은 작은 수거든요. 그냥 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출제도는 맞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2하고 1이 되면 합이 8이기 때문에 C 더하기 D는 5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2H 3도 괜찮고요. 지금은 두 개이기 때문에 1, 4, 2, 3, 3, 2, 4, 1. 5 빼기 1이죠. 네 가지가 나오고요. 차근차근 숫자를 키워가면 돼요. 3일 때 1, 3일 때 2, A를 기준으로 4일 때 1, 4일 때 2. 그런데 지금 C와 D가 최소한 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최대한 6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 안 되고요. 5일 때 1까지에 대해서 A가 3이고 B가 1이면 C 더하기는 4가 되니까 3가지, C 더하기는 3이 되니까 2가지, 4 더하기는 5죠. C 더하기 D는 3이 되니까 2가지, 1가지, 1가지.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4 더하기 7, 9, 11, 12, 13. 답은 13개. 2번이 답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풀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인 풀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13번. 점과 한 점을 지나고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만약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직선 위에 두 점을 생각해서 아예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갈게요. x-1은 2-y는 2분의 z 플러스 1.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하나의 평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되죠. 그래서 왼쪽 평면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고요. 오른쪽 평면이 2를 곱해서 넘어가면 2y 더하기 z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때 한쪽에 k를 붙여버리면 돼요. 더하기는 0. 이게 바로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이고요. 여기에 점 A라고 쓰실 거죠? A는 2,0,5가 됩니다. 대입해 준 K가 나오겠죠? 2, 0, 5를 대입하니까 2, 0, 5, 2, 0, 마이너스 K 더하기 0, 5 플러스 2는 0. K는 2가 나왔고요. 여기서 X축의 동그라미 화살표, X축은 뭐예요? Y가 0이고 Z가 0이죠. 연립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Y 0 넣어주고 Z 0 넣어주시면 돼요. 알파는 2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2Y 플러스 Z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Y는 Z는 0을 대입하니까 이게 X축이죠.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빼기 3은 0이 되고 X는 2분의 9입니다. 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의 합은 Y는 2분의 1의 X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호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분의 1의 fx, gx 2분의 1의 3gx y좌표가 감소하면 x좌표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fx의 gx 얘가 3gx보다 작거 나왔고요. 넘겨서 묶어줄 거죠.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0과 비교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 케이스하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 케이스하고 둘 중에 하나가
0인 케이스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fx가 y는 3보다 위쪽에 있을 때의 x는요. 차근차근 할게요. fx가 3보다 큰 x좌표를 보시면 읽을 수 있겠죠. 1보다 작다. 와 5보다 크다. 그리고 g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3보다 작을 때죠. x가 3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x가 1보다 작은 거고 이 자연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fx-3 0보다 작을 때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클 때 x는 3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자연수니까 4밖에 없죠. 이렇게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교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x는 1하고 5 또는 x는 3일 때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5, 3, 9에다가 4 더하니까 13이 답이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40%, 20%가 눈에 확 들어오나요? 15번 퍼센트 문제 화살표 표라고 쓰시고요. 표를 그리면 돼요. 표를 그릴 때는 보통 두 개의 조건들이 나오니까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꼭 두 줄씩 하면 나중에 한 줄을 더 긋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껴 맞추는 거예요.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분포, 출근 시간.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기본은 표고요. x는 출근 시간.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66.4 15의 제곱. 이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 73분 미만, 지하철, 다른 교통수단 이렇게 되겠죠. 73분 이상, 73분 미만, 지하철, 다른 교통수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73분 이상이라는 것은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표준하실 거죠? 네, 이 밑에 딱 나와 있어요. 0.44 딱 나와 있죠. 그거 읽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생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가시면 안 돼요. 계산해 주시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률을 구해주면 주어진 숫자는 0부터 0.44까지니까 얘가 0.17이죠. 0.5에서 빼주면 0.33 될 거고요. 얘가 0.5 되는 거니까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퍼센트 문제를 표를 그리면 100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의 배수를 쓰면 되고 지금은 20%, 40%니까 10의 배수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비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숫자를 키워도 상관없어요. 같은 비율로 커지면 확률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33, 0.33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330을 써줍니다. 그럼 얘가 670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니까 전체는 1000명이 되는 거고요. 432, 432, 132명. 이렇게요.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니까 27에 14, 26, 12, 134명이 될 거고요. 두 개 더 해주면 266명이 되는 거죠.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1000분의 266. 답은 5번이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의 관계를 잘 보면 계산이 생각보다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미적분에서는 이런 관계들, 숫자의 정확한 관계들, 그리고 그래프의 관점들, 좀 강한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직관적 관점이 좀 필요한 문제들, 아니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 곱하기 fx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f의 x분의 1은
x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의 값입니다. 첫 번째 직관적 발상은 얘가 fx가 있네? f의 x분의 1이 있네? 그럼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해주면 모든 게 fx와 f의 x분의 1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니까 fx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x분의 1을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튀어나와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구간을 보니까 2분의 1부터 2까지 이제 발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x의 제곱분의 1 f의 x분의 1을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얘를 미분하니까 얘가 나왔어요. 거기에 난 지금 얘를 치환적분할 건데 그럼 역수관계에서 2하고 2분의 1이 유지가 돼요. 그걸 보셔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t는 x분의 1 될 거고요. 이때 dt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1이면 t는 2부터 x가 2일 때 t는 2분의 1까지 거기에 x의 제곱분의 1 dx가 마이너스 dt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의 t dt가 되고요. 그러네요. 2분의 1부터 2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양변을 2분의 1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FX에다가 적분한 것은 결과가 FX를 적분한 것 같으니까 지금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바로 적분 가능하죠. 바로 들어갑니다. 로그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2분의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는 로그의 2까지입니다. 로그의 2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정리하면 2 로그 2 플러스 2분의 3 될 거고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 생각보다 계산이 없죠. 3분의 2 로그 2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2번이 답이죠. 이렇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빈칸 채우기 문항은 반드시 차근차근 읽어가며 푼다. 잊지 마시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 지금 확률과 통계 파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언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풀이를 해석하셔야 돼요. 이 확률과 통계는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의 언어를 차근차근 읽어가며 푼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x와 함수 f에 대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1, 2, 3, 4, 5, 6이 정의역이 되고요. 얘가 합성함수인데 같은 함수를 2번 합성했어요. 기본적인 언어를 챙겨드릴게요. 함수 더하기 경우의 수. 함수 더하기 경우의 수 땡땡. 1번 그림을 그린다. 함수의 기호라고 하죠. 그림을 그린다. 2번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본다. 지금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함수 f와 ff의 치역을 각각 a와 b라고 했습니다. na가 6이면 지금 na라는 것은 6개. 여기에서 치역이 a, b니까 이때 여기에서의 치역이 a고 여기에서의 치역이 b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na가 6이면 치역 6개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f는 1대1 대응이고 그렇죠? 1, 2, 3, 4, 6에서 복잡한 문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만 6개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 그렇죠? 그럼 얘가 똑같은 함수가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지금 앞에가 정해지면 뒤에 함수는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함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치역이 6개가 돼버리죠.
근데 지금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인 걸 구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치역이 4개 이하가 돼버리면 그때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성함수 했을 때 당연히 그 치역은 b는 4개 이하가 될 거니까 그렇죠? b의 원소가. 그래서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의 치역이 5개일 때만, 치역의 원소가 5개일 때만 성립한다는 걸 알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시작할게요. 4, 5, 6. 차근차근 읽어가는 건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느낌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1번 케이스. 그래서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5개밖에 없다는 것을 앞에서 본 거고, 그때 그 A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6개에서 5개의 원소를 택해주면 되겠죠. 가에는 6CO가 들어갑니다. 6이죠. 오케이. 첫 번째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를 K라고 하자. 지금은 1, 2, 3, 4, 5를 내가 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6이 지금 K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요. 그럴 때 F의 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K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로밖에 못 가죠. 6은 6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나에는 OCL이 되겠네요. K가 아닌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5가지가 될 거고요. 그럴 때 1에서 택한 A와 2에서 택한 F의 K에 대해서 차근차근요. 1에서 택한 1, 2, 3, 4, 5 그리고 두 번째에서 택한 F의 K는 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FK가 일단 A에 포함되고 그렇죠? 6은 6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2라는 것은 치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거기에서 A는 B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치역의 치역도 1, 2, 3, 4, 5가 돼야 되는 거지 6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A라는 것은 원래는 A1, A2, A3, A4, A5인데 얘를 재배열하고 나면 FA1, FA2, FA3, FA4, FA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재배열이 되겠죠. 아까는 1, 2, 3, 4, 5인데 지금은 2, 3, 1, 4, 5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그 집합이 똑같은 거예요. A랑 B랑 같으므로 그때 집합 A에서 A로의 1대응 대응 개수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다에는 5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PQR을 더하시고 131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쉽게 풀리긴 하는데 좀 부담이 될 테니까 모르는 척 가겠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먼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SS 세타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R을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BCE T를 볼 거고요. 지금 AB의 길이가 1이고 그리고 각 B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1탄젠트 세타. 이렇게요. 각의 이등분선이죠. 얘가 90도 얘가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절반해주면 하나하나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2분의 세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C2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C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를 해서 1이 되는 수예요. 저는 시컨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해서 1이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1 취향이에요.
그래서 R을 빼면 C의 길이가 나오겠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풀리는 겁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두 번째 T 세타는요. 2분의 1 탄젠트 세타 거기에 B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바로 T가 되는 거고요. 이제 R을 세타로 표현하는 그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이 D랑 만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준 거니까 요 R에 대해서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아,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탄젠트에 곱하면 되겠다.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세 번째 AB의 길이는 1인데 R 더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R이 사라졌죠. R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t에 대해서 r을 대입하겠습니다. t 세타는 분모 2분의 1 탄젠트 세타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밖으로 빼버릴게요.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r 코사인 세타 바로 할게요. 아까 r을 구했으니까 거기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야.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 사인이죠. 사인 세타 탄젠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요. 거기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게 t 세타가 되고 좀 길죠. 깁니다. 두 번째 s의 제곱은 2분의 1 r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r 제곱 세타가 세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고요. 탄젠트 세타는 0으로 가고요. 얘는 1 되고 곱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얘가 1 빼기 1 더하기 0 얘가 0으로 가죠. 얘 1 되고요. 세타는 0으로 가고요. 얘는 1 빼기 0꼴이라서 1로 갑니다. 오케이. 내가 집중할 포인트가 명확하네요. 세타의 제곱을 세타 곱하기 세타라고 하면 일단 2분의 1 분의 얘 1로 수렴하고 얘 1로 수렴하게 되고요. 리미트 붙일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거기에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분자는 2분의 1의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거기에 세타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 명확하죠. 얘만 수렴하는 값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분모 분자에 사실 로피탈 정을 그냥 쓰시면 돼요. 로피탈 쓰시면 되는데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되시면 정확하게 로피탈 정리를 쓰는 방법을 공부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정석적으로 가보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는 세타의 제곱을 대응시켰을 때 2분의 1로 수렴하죠. 곱하기 세타가 되고요. 분모 문제를 세타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0으로 수렴하고요. 거기에 1 곱하기 1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BCD를 한 면으로 하는 삼면체 ABCD의 꼭점 A에서 이 BCD 내린 수선의 발이 H입니다. 이때 H는 BCD의 내부에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CDH의 넓이는 BCH의 3배, DBH의 넓이는 BCH의 2배. 아, 지금 형태가 BCD라는 그 삼각형 내부에서 생기는 삼각형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면 자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 BCD를 다시 그린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려봅시다. 정삼각형이죠. 밑면만 정삼각형이에요. 복잡한 문제는 가벼운 예시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H가 어딘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CDH는 BCD의 3배래요. CDH는 BCH의 3배. 그리고 DBH는 BCH의 2배래요. 아, 이제 명확해졌죠? 이 삼각형 내부에 생기는 3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에 대한 얘기였고요. 얘가 S고 얘가 3S가 되고 얘가 2S가 되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죠. 전체가 6X가 되는 상황에서 이 3개의 삼각형에 이름을 붙일게요. 이 3개의 삼각형은 서로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가 6S인 상황에서 높이를 생각하면 얘가 3배, 2배, 1배 이렇게 되겠죠? 감각이 좀 살아나나요? 먼저 H의 위치는요. CD로부터 딱 그 B까지 높이의 절반 높이 하는 높이에 위치할 거예요. 그렇죠?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에 위치할 겁니다. 그려볼게요. 저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H의 위치는 삼각형 BCD에 대해서 얘가 12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이 위치에 H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BC로부터 거리가 1이면 BD로부터 거리가 2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3등분점이네요. 여기에 3등분점에서 아, 얘가 바로 H구나 하고서는 생각보다 가볍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이제 AH가 3이고요. AH는 3, 왼쪽에 갈게요. 직각 2개 표현하는 센스 항상 기본 지켜주시고요. 3이고요. 거기에서 BD의 중점을 M, BD의 중점이 M, 그리고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지금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BCD는, 그죠? 거기서 CM이라는 것은 H가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좀 쓸게. 이렇게. CM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CM. 거기에 대해서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 거짓말이죠. 지금 A에서 평면 BCD 수선의 발이 딱 H로 잡혀 있는데 무슨 CM이에요. 그렇죠? H에서 이 수선의 발 H에서 CM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얘를 Q라고 했을 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얘가 당연히 직각이 되는 거죠. H에서 수선을 내리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랬을 때 AQ의 길이를 구하시오. 역시 거짓말이죠. HQ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HQ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못 구해요. 어디서 구할 거예요? 정삼각형 BCD. 아까 그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예쁘게 그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림 관계가 잡혀 있어요. BD의 중점이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M이 있고요. 우린 Q의 위치가 CM을 연결했을 때 정삼각형이 수선의 발 되겠죠? 수직이등분. 여기에서 H에서 수선의 발 내립니다. 이렇게 얘가 Q가 되는 거죠. 스케치. 내가 원하는 것은
AQ의 길이지만 나는 AH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얘가 3이 되어서 요 HQ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 이제 직각삼각형 더하기 닮음 땡땡 삼각함수.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함수를 이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정삼각형 커다랗게 봤을 때 얘는 또 다른 정삼각형이 보이니? MN이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BNM도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12가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잖아요. 3등분점이니까 2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HQ의 길이는 보이나요? 4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가 될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9 더하기 4 AQ의 길이는 루트 13이 답입니다. 3번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20번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찍기는 좀 편해서 아마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하면 뭔가 기억, 니은, 디귿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답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오늘 시험을 본 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 답을 맞추는 것은 쉽죠. 풀었다고 볼 수 있죠. 느낌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막 허무맹랑한 느낌은 아니니까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 얘가 파이니까 여기 절반 정도 얘를 A라고 쓰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가 an입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얘가 A1 얘가 A2 이런 식이죠. A3 없어요. AN이지,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일단 PN을 잡을게요. PN은 AN, 사인이니까 사인 AN 될 거고요. A는 당연히 0보다 크죠. 이렇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APN의 기울기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전에 먼저 APN의 기울기부터 확인하실 거죠. AN 플러스 2분의 파이 분의 사인 AN 지금 Y 프라임 자체가 코사인 X라서 여기에 AN을 집어넣는 거예요. 코사인 AN의 기울기죠. 코사인 AN 이렇게 잡혔고요. 기억에서 탄젠트 AN은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얘는 뭐냐면 접점의 x좌표 AN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을 나눌 때에 대해서는 얘가 0이 아닌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얘네들은 절대로 잠시만요. 얘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쵸?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로 식이 성립할 수 없죠.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탄젠트 AN은 A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기억 참이죠. 와, 이거 별표. 9월 평가원 20번과 정말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올해 9월 평가원 20번을 찾아보세요. 근데 그 문제는요, 심지어 2012학년도 수능 18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억이 딱 그 컨셉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y는 탄젠트 x하고 y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물론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과거의 기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볼게요. 탄젠트 x라는 것을 그려주고 x좌표가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그릴 건데 부담이 큰 게 이 2분의 파이가 되게
나름 큰 숫자 1.7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번을 그리려고 하면 좀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최대한 조금은 짧게 끊어주고 여기서 한 주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분선 거기에 2분의 파이 정분선 이렇게 해주고 2칸, 3칸, 4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그려주시고요. 과거에 기출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탄젠트라는 것은 미분했을 때 시컨드 제곱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일 때 1이거든요. 증가함수인데 위로 볼록에서 기울기 1 됐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다시 한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이 정도는 해놓으셔야 되고요. 니은 탄젠트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탄젠트 an이에요. 다시 한번 탄젠트 an이라는 것은 기억에서 an 플러스 2분의 파이죠.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는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빼기 a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됩니다. 얘하고 2파이를 비교하는 거죠. 형태를 볼게요. 얘가 an이라고 하면 얘가 an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 a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 함수니까 여기에서 편의선을 그어주면 요 간격이 하나하나가 파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더 가 있죠. a의 n 플러스 2하고 요 위치가 a의 n 플러스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요. a의 n 플러스 2하고 an 플러스 2파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참이죠. 디귿이 만만치 않았어요. 디귿. 느낌상 아래로 볼록이니까 점점 작아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바로 디귿 참인데 그것을 또 직접 답을 내는 거하고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래 걸려요. 처음에 이제 답을 낼 땐 쉬웠는데 다시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an 플러스 1 먼저 식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보이시죠? 잘 보시고 다시 한번요. a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이가 점점점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차이가 작아진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x좌표의 차이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때 y좌표의 차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y좌표의 차이로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증명할 것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하고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더 작아진다면 마찬가지로 a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우린 그 앞 단계인 얘를 증명하면서 디귿을 참으로 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얘가 an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이 x좌표의 차이가 점점점 감소한다라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가파라지고 하니까
직선이랑 만나게 되면 더 작아질 거다. 그럼 되게 참이에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전에서. 근데 이제 확인하는 관점은 조금 다른 얘기죠. 이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남는다면 30번까지 해결했다면 초고수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죠. 저는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얘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얘가 파이가 되고 이게 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애초에 a의 n 플러스 1의 함수값, a의 n의 함수값 이 두 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 차이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다시 봐도. 오케이. 얘를 조금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블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아래로 블록 확대해서 아래로 블록 확대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여기에 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을 좀 완만하게 그렸어요. 보기 편하라고. 기울기 L인 직선 맞습니다. 얘가 AN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차이가 파이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요 x좌표의 차이하고 y좌표의 차이는 같으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x좌표의 차이하고 y좌표의 차이는 같으니까 이 y좌표의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를 보고 싶어요. y좌표의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생기죠. 평행사변형.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에서 요 평행사변형이랑 똑같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출발해서 쭉 직진을 하고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사변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대각선이 돼야 되거든요. 합동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랑 같은 직선으로 쭉 갔을 때 이 점에서 만나야 합동인 건데 요만큼이 모자라죠. 요만큼이 모자라서 이 y좌표의 차이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합동을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지 두 개의 평행사변이 합동이 되는 건데 요만큼씩 모자라게 되죠. y좌표의 차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작은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오래 걸렸어요.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래로 블록이라는 걸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게 좀 그래도 완벽하게 증명하는 케이스다 말씀을 드리고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21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운 형태가 나왔고요. 감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 곱하기 fx의 제곱 f의 프라임 x는 f의 2x 플러스 1 제곱에 f의 프라임의 2x 플러스 1이 되죠. 거기에서 f의 마이너스 8분의 1 얘가 1이고 f의 6이 2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형태를 잡을 때 먼저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죠. 적분을 하게 되면 한번 속는 거예요. 근데 시도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분해 주면 3분의 2의 fx의 세제곱은 3분의 1의 f의 2x의 세제곱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벼운 형태는 치환 적분하지 않고 바로 쓰는 것도 괜찮고 이때 적분상수 C가 나오면서 노가다의 길로 이제 장난 아니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내가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f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 형태에서 C만 구하면 되겠다고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C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6과의 관계를 볼 건데 설마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 8분의 1에 2배 플러스 1, 2배 플러스 1, 2배 플러스 1 하면 6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2분의 5 근데 보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만 딱 멈춰주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적분하기 전 단계에서 보면 얘는 거의 등비수열의 형태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체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예뻐져요. 멈추고 이제 직행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gx를 정의합니다. gx는 fx의 제곱에 f의 프라임 x로 그럼 g의 2x 플러스 1은 2 곱하기 gx가 되는 거예요. 이걸 3번 했을 때가 6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의 관계거든요. 이런 느낌이죠. 얘가 g의 명확하게 보여주면 2의 2x 플러스 1 더하기 1 얘는 4x 플러스 3이 되고 다시 한번요. 2의 4x 플러스 3 더하기 1 얘는 8x 플러스 7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럼 3번을 대입하는 거니까 2는 3번을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8x 플러스 7은 x에다가 4x 플러스 3을 넣어주면 2x 플러스 1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g에 2 곱하기 g에 4x 플러스 3은 다시 2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4x 플러스 3이 돼요. 는 4 곱하기 g에 2x 플러스 1은 x를 넣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gx 이렇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g의 8x 플러스 7은 f에 8x 플러스 7을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에 제곱 f'의 8x 플러스 7 8 곱하기 f의 x의 제곱 거기에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이제 양변을 적분합니다. 먼저 8분의 1 빼버리고 곱하기 3분의 1에 f의 8x 플러스 7의 세제곱 는 3분의 8에 fx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하고 c 여기에 c가 붙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확인하시고요. 마이너스 1 되죠? 확인했고 판단하면 얘가 24분의 1이고 24분의 64예요. 24분의 마이너스 63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C가 되고요. 이 C를 아까 주어진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x의 마이너스 8분의 1을 넣어주면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바로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6 되겠죠? f의 6이 2였어요.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8은 3분의 8 곱하기 f의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1 세제곱 더하기 C. C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3분의 2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C죠. 이렇게 될 거고요. 7, 9, 63, 9, 3, 27. 잠깐만요. 지워진다, 그렇죠? 7, 9, 63, 3, 8에 24,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얘가 9분의 8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쪽에 쓸게요.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9분의 8 아니죠? 27분의 8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2 세제곱근 3. 답은 4번이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21번이 계산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형태인 것보다는 발상에 대해서 탁 터지며 바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였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P2는 6, 5, 30, 6C는 15. 답은 15입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 세타가 5일 때 시컨 제곱은 1 플러스 5의 제곱은 26.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속력이 최대일 때 속도부터 구해야 되겠죠? V벡터는 미분하니까 사인 4사인 4t 콤마 코사인 4t.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요. A 벡터는 16 코사인 4t 콤마 마이너스 4 사인 4t. 오케이. P의 속력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V 벡터의 크기는 속력은 루트에 16 사인 제곱 4t 플러스 코사인 제곱 4t가 되고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는 루트에 1 플러스 15의 사인 제곱의 4t가 됩니다. 얘가 최대가 되는 얘기는 사인 제곱 4t는 사인은 모르겠지만 사인 4t는 모르겠지만 얘는 1이죠. 이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에 대해서 A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A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16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4t 콤마 더하기 웬 콤마 16의 사인 제곱에 4t가 될 거고요. 얘가 1이고 동시에 0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값은 루트 16 4가 됩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빼주시고요. x의 코사인 x죠. dx 부분적분입니다. 1 될 거고 사인 x 될 거고 는 마이너스의 x 곱하기 사인 x 바로 적분 들어갈게요. 플러스 코사인 x 될 거고요. 얘를 0부터 파이까지 파이 0 대입하면 0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에 파이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0 대입하니까 1 될 거고요. 답은 2죠.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이에요. x 단위만이라도 적어주세요. 시간.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산은 제곱.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이 75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n은 16일 때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75입니다.
그때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생각하고 연료선을 다시 추출했어요. 다시 추출. N2는 16이 되고요. 이때 X2라고 할게요. 반은 77이 되죠. 99% 신뢰 구간이 C 이상 D 이하입니다. D-B에 대한 얘기죠. D하고 B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B는 75, 내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되죠. 95%인 거 잊지 마시고요. 95%. 1.96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1.96 곱하기 루트의 1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D는 77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의 N2 1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D-B를 구합니다. D-B는 2 더하기 4분의 시그마가 똑같아요. 그래서 2.58에서 1.96을 빼주실 거고요. 8에서 6 빼니까 2, 2.5에서 1.9 빼니까 0.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얘가 3.86이네요. 4 나누고 있지 않을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요. 오히려 약분 0.31 곱하기 2분의 시그마는 2 빼면 1.86. 제발 하면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네. 6 됐고요. 시그마는 2612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립사건에 대한 개념 문제가 나왔어요. 독립사건은 반드시 식으로만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저는 오는데 이게 모두가 다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차근차근. 어차피 주사위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쓰시면 돼요. 홀수 135니까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푸는 게 이번에 경우의 수와 확률의 특징이에요. 다 세버리면 돼요. 그렇죠? 뭐 여사건 필요 없어. 다 세버리면 됐잖아요. 그렇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율이 나오는 사건이 A입니다. 사건 A는 표본 공간 1부터 6까지의 원소인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1, 3, 5. 그럼 우리는 A의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B입니다. 6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은 1부터 6까지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때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차근차근 갑니다. 1번 M이 1일 때 이렇게요. M이 1이면 B는 1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B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의 교집합 B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A와 B의 곱사건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다르죠? 그럼 1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M이 2일 때 B는 1, 2가 되고요. A와 B의 곱사건은 1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들어갈게요.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1.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 될 거고요. 사건 B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죠? 되네요. 오케이. 이 하나 잡았어요. 점점 계산은 빨라지는 거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B는 1하고 3이고요. 이때 A와 B의 곱사건. 독립은 반드시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1, 3. 그게 마음이 편해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6분의 2, 3분의 1이고요.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 3분의 1. 다르네요. M이 4일 때 끝까지 갈 거야. A와 B 곱사건은 1, 3호랑 공통된 거 1밖에 없죠? 이렇게 6분의 1하고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죠. B의 확률. 다르네요. 안 되는 거죠.
m이 5일 때 쌤이 한번 도전을 해볼게. 다 푼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지. 아이고.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은 1호죠. 이 확률은 3분의 1, A 확률은 2분의 1, B 확률은 3분의 1. 다르죠? 그래서 안 되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합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합은 2개 이상이거든. 그래도 해보자. 1, 2, 3, 6. 1, 3은 1, 3이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될 거고요. A의 확률 2분의 1, B 확률 6분의 4니까 3분의 2. 맞네요. 그렇죠? 답은 2 더하기 6은 8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고로 주사위는 그나마 가벼우니까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식으로 판단을 하세요. 어려운 얘기니까. 4, 5, 6 이렇게 있을 때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주사위를 홀수가 A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사건 A가 이 윗부분이에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는 A의 확률하고 B를 전체로 했을 때의 A의 확률이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M이 2라고 하면 2의 약수는 1하고 2잖아요. 얘를 전체로 했을 때 홀수는 하나밖에 없죠. 2분의 1. 전체에서 홀수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유지가 되네. 이런 비율적 관계가 성립하는 게 이제 독립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6일 때에는 1, 2, 3, 6이죠. 이렇게. 그렇죠? 4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M이 3이야. 1, 3이죠. 그럼 2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다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게 항상 곱사건 정의하고 곱사건 확률 구하고 A 확률 구하고 B 확률 구해서 비교하세요. 지금 앞에 했던 것처럼 가는 게 다른 문제들을 생각할 때 확실히 편할 거예요. 개념적인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기본적인 습관은 갖고 그 다음 가시 바랍니다. 오케이?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차 곡선이 조금 쉬운 편이었죠. 7, 루트 33 거기에 49에서 33 빼면 16이죠. 4. 원의 방정식은 0,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원. 뭐 이런 느낌이에요. PQ 플러스 FQ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이전에 이 점 Q의 이름을 붙입니다. 점 Q는 적어볼까요? 타원 위의 한 점. 땡땡 정의를 사용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F' 더하기 QF. 얘가 장추의 길이 14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해보니까 느낌 오네. 얘 더하기 얘라는 것은 14에서 요거 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시하는 건 뭐냐면 14 마이너스 PF의 프라임이 얘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 다시 말하면 PF 프라임의 최소값이죠. PF라는 것은 F 프라임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F 프라임으로부터 가장 작은 거리. 그렇죠?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반지름 빼면 되겠죠? 얘가 4가 되고 직각 3이 되고 피타고라스의 수 5니까 5에서 반지름 2 빼버리면 3이죠. 이게 PF 프라임의 최소값입니다. 다시 한번요. 얘가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14 마이너스 3, 11이 답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산 자체는 많지가 않을 텐데 이런 유형을 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올해 사관학교도 평가원을 주관을 하거든. 사관학교 27번이 비슷한 형태긴 했어요. 이 비율적인 문제는 우리가 좌표 평면과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립니다. 어차피 길이의 비율은 넓이의 비율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 놓고
그 대응관계, 넓이의 비율로서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슷한 문제는 2014학년도 사관학교에서도 15번 문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넓이에 대한 얘기가 흔치는 않은 문제예요. 평가원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이가 9인 삼각형 ABC의 세변 위를 움직이는 점 PQR을 생각합니다. 그때 AX 벡터가 4분의 1의 AP 벡터 플러스 AR 벡터, 지금 AB, BC, CA가 PQR이죠. 여기에 대해서 AX 벡터는 익숙하죠? 4분의 1 곱하기 AP 플러스 AR 아니고요. EAM 플러스 2분의 1 AQ 벡터. 2분의 1을 묶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AM 플러스 AQ가 아니고 EAN. 그래서 이 X의 위치가 사실은 잡혔어요. 이게 반드시 시작이죠. PQ의 중점 M이라고 하고 MR의 중점, 잠시만요. PR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MQ의 중점을 N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중점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럴 때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직교좌표와의 대응관계를 생각하면 확실히 편합니다. A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B를 1,0, C를 0,1에 갖다 놓고 문제를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요. 벡터는 어차피 평면 벡터는 두 개의 평행하지 않은 벡터로 유일하게 모든 걸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PQR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AB 위에 P가 있다. 사실은 A, 0이 해당하는 것이 A는 0 이상 1이야. 얘가 0,0, 얘가 1,0, 0,1. 사실 이 의미가 뭐냐면 AP 벡터는 A 곱하기 AB 벡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점 R을 0,B라고 할게요. AR 벡터를 B 곱하기 AC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B도 역시 0 이상 1 이하입니다. P 막 움직이죠. A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A랑 B는 다 0 이상 1 이하인데 그때 PR의 중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M의 좌표는 2분의 A, 2분의 B가 되니까 여기에서 0 이상 1 이하, 0 이상 1 이하를 A, B가 움직이면 0 이상 2분의 1 이하, 0 이상 2분의 1 이하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한번요. AM 벡터는 2분의 1 AB 벡터 플러스 2분의 1 BAC 벡터로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단지 얘를 우리가 익숙한 직교좌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하고 2분의 B는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M에 대한 자취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M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N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Q가 있습니다. Q라는 것은 X좌표를 C라고 하면 Y좌표는 1-C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요. AQ 벡터는
CAB 벡터 BC 선분이 있으니까 더하기 1-C의 AC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역시 C는 0 이상 1 이하입니다. 이렇게요. 넓이에 대해서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할 만은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AX 벡터가 M과 Q의 중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중점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벡터는 적어볼까요? 벡터는 덧셈을 기준으로 연산한다. 더하는 건 좀 쉽거든요. 이렇게요. 얘를 2분의 1에 AQ 벡터 플러스 AM 벡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Q 벡터의 종점은 지금 이 선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AM 벡터라는 것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바로 종점의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Q가 움직임에 따라서 M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럼 형태가 어떻게 잡히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때 이 넓이의 비율에 대한 얘기고요. 조심하세요. 그게 바로 AQ 플러스 AM이니까 그걸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닮음이 되는 거죠. 이게 2분의 만큼 줄어버려서 그때의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닮은 비인 2분의 1에다가 넓이니까 제곱해야 되겠죠. 2의 제곱분의 1 곱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할 일은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9일 때에 대해서 이 S의 비율을 구해주고 그때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 얘를 S'이라고 했어요. S'. 내가 원하는 건 4분의 1 S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지금 직교자표에서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 이거 대 S'의 비율이 삼각형 ABC의 진짜 넓이인 9대 S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S를 여기 대입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넓이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을 구하고 S를 구하고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이게 좀 킬러니까 세게 한번 갈게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2대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한 변이 2분의 1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얘가 2대 3 닮음이 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를 9라고 하면 여기는 4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5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도 5에 해당할 거고 보이죠? 얘가 4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S는 9 곱하기 원래는 9가 4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구한 것은 10에 해당하는 걸 구한 거죠. 이렇게 비율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45가 되고 8분의 45 답은 53입니다. 이해됐어요? 직교자표와의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만약에 그냥 푼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에서 도전해 볼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도전! P를 고정시키고 R을 움직입니다. 중점들을 막 모아놓으면 얘가 중점 연결 정리 딱 해서 아까 저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M의 영역이에요. M의 영역. 그 다음에 AQ 플러스 AM의 영역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마른 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마른 부 아니야. 거짓말. 편의사변형. 그래서 이렇게 편의사변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실제로는 이런 모양인 거죠. 이 영역이 바로 EAX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얘가 9니까 9 곱하기 4분의 5를 해서 얘가 나오고 9 곱하기 4분의 5를 해서 얘가 나오고 그래서 그 S가 4분의 5 곱하기 2S니까죠. 9 곱하기 S가 나온 거고 다시 여기에 4분의 1을 곱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8분의 45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직교좌표가 짱이긴 합니다. 이건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 쉬운 거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30번, 6월 평가원 21번, 9월 평가원 어쨌든 이번 30번은 조금 관연도나 지금 최근의 킬러 경향보다는 확실히 쉬운 편이다. 9월 30번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직관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할만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6파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는 6파이 x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gx를 정의합니다. gx는 2 플러스 사인의 fx 분의 1이고요. 다행이네요. 분모가 0 되지 않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거기에서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래요. 그럼 얘가 1하고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가 0 이상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알파1, 알파2. 재작년 6월 평가원부터 흘러나온 형태죠. 알파1, 알파2 이런 녀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G'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조건 알파1은 0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x가 0일 때 극값을 갖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G형은 5분의 2입니다. 얘는 2로 나눠주면 좀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죠? 2분의 5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분명히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2분의 1? fx 자체가 x는 0에서 극값을 가져버리면 그때 이 형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를 보셔야 돼요. 단 f형이 0보다 크고 2분의 f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인의 f형은 2분의 1이고 f형이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6분의 8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린 그래프를 두 개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x가 0일 때 6분의 파이에서 극값을 갖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만 지금 가조건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나조건을 보니까 g의 알파 5분의 1 g의 알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이 나와 있고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건 굉장히 땡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설마 역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얘가 만약에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인이 1 될 때랑 마이너스 1 될 때를 생각하면 얘는 3분의 1하고 1이에요. 두 가지인데 그럼 알파분의 1하고 그 G의 알파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G의 알파 2분의 1, G의 알파 5분의 1 이런 후보들은 3하고 1분의 1, 1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2분의 1 될 수 없거든요. 차이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얘네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알파 2나 알파 5 둘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극점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가 잡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fx에 대해서 이 fx가 얘가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되면 그때 이제 당연히 극값을 갖는 건데 그게 아닌 추가적인 극값이 있어야 g 알파 2하고 g 알파 5의 차이가 2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는 불가능이죠. 이 자체가 1 또는 마이너스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6분의 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극값이 될 수 있는 게 얘네들밖에 없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럼 얘는 사인 값은 1 또는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어서 얘는 이미 아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여기에서 여기에 알파 2가 있거나 여기에 알파 5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돼야만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하나 알고 들어가면 되게 편한데 잠깐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잡고 들어갈게요. 3차 함수하면 3등분 되는 거 대부분 아시죠? 3등분. 쌤이 얘를 이 간격을 3등분 간격을 P라고 한번 해봤어요. P. 그럼 fx가 이제 ax의 세제곱 플러스 쭉 해서 나오겠죠. 우리 극대극소의 차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6분의 1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다 외우고 계시죠? 아니니? 2차 함수에서 이 넓이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거든요. 선생님이 노가다를 해보니까 노가다가 아니라 사실 증명을 예쁘게 하긴 했는데 결과만 쓰시면 3차 함수에서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이 3등분의 간격을 x좌표의 간격을 p라고 할 때 이게 4 곱하기 a 곱하기 p의 세제곱이 됩니다. 절대값 씌워주시면 돼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알면 조금 더 편해요. 이쪽도 3등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fx라는 것은 분명히 알파 2와 알파 5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g 알파 5분의 1하고 g 알파 2분의 1의 차이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체킹을 하는데 전 실전에서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느낌이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극값으로 놓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파 5가 왠지 극값 같았거든요. 왜냐면 알파 2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뭔가 찝찝해. 억지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하게 풀었는데 먼저 그렇게 답을 내고 나중에 아님을 보는 것도 괜찮죠. 일단 어느 거 하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알파 2가 극값이니 알파 5가 극값이니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알파 5를 선택하고 당연히 바로 답을 이어졌어요. 오케이. 제가 알파 1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쭉 되는 거고 알파 5가 극값을 갖는다고 할 때 알파 2가 좀 편하거든요.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fx 2분의 홀수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이 x좌표가 알파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g의 알파 2는 가정한 거야. g 알파 2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g의 알파의 5가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바로 지금 잠시만요. 얘 아니죠? 2 빼기 2분의 1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얘가 바로 사인 f의 알파 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럼 지금
알파 2가 나왔어요. 알파 3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되는 x좌표. 알파 4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되는 x좌표. 알파 5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전에 있을 거예요. 그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때 분명히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평소에 30번보다 확실히 쉽게 흘러가죠. 잡혔어요. 오케이. 한 주기가 2파이,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한 번 더.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4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니까 이 사이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때의 x좌표가 f의 알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아름답죠. 그냥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6분의 파이 해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는 마이너스 6분의 36, 18이니까 17 파이가 됩니다. 요게 바로 f의 알파의 5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 y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17 파이가 됩니다. 우리 아까 4ap의 세제곱 왜 하는지 알겠지? 알면 편하다니까요. 지금 극대극소와의 차이가 나온 거예요. 6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니까 3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대극소의 차이가 4 곱하기 다시 한번요. fx는 6파이 x의 세제곱으로 점점점이니까 a가 지금 6파이에 해당하는 거고 p의 세제곱이 3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p가 2분의 1로 잡혔습니다. fx를 구하는 순간이에요. 아,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지금 3등분 되는 게 이게 딱 이렇게 3등분 되잖아요. 그 p가 해당하는 게 지금 2분의 1이 나왔어요.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x좌표가 2분의 3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fx는요. 만약 얘가 x축이라고 한다면 0에서 접하고 2분의 3을 지나니까 6파이의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0 아니죠? x축 아니기 때문에 6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얘가 바로 fx입니다. fx를 잡았고요. 지금 여기서 g' 구하는 거니까 f'도 미리 구하고 들어갈게요. f'x는 f' 구할 때도요. 약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최고차 한계수는 368파이죠. 프라임은 기울기 0 되는 게 x 절편이에요. 그래서 0일 때 하고 1일 때입니다. 이렇게요. 다 됐어요. 답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g'x는 2 플러스 사인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웬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아니에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fx 곱하기 f'x고요. g'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삼등분 한 번 더. 지금 숫자의 관계를 봅시다. 얘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2, 2분의 1, 0, 여기도 3등분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7파이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7파이. 다시 하면 기억력 테스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기억력 테스트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때가 될 때였으니까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분의 마이너스. 그때 코사인은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2분의 5파이랑 어디 갔냐? 요즘 볼게요. 코사인 값이 코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 코사인. 헷갈려.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렇죠? 요만큼 그려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음수네요. 음수.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ff'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18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는 많이 지워집니다. 4 9 지워지고 2 지워지고 3 루트 3 파이가 되고요. a의 제곱은 27이 답이죠. 할만하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확인 사살이 중요하거든요. a2가 극값일 때가 안 된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잡고 끝낼게요. 오케이? a2가 극값일 때 왜 안 되냐? a2가 극값이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a2,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사이에 a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에서 이 a6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쭉 a5가 될 수 있는, 알파의 5가 될 수 있는 거, 알파2구나, 알파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는 거냐면 g의 알파2가 이쪽에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g의 알파5는 무조건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g의 알파5가 사인이 1일 때, 3분의 1일 때. 2번 g의 알파5가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1분의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그때 거꾸로 이제 g의 알파2를 보시면 저 이제 거꾸로 발상에 사실은 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G의 알파 5는 하고 들어가니까 느낌상 이게 알파 2가 뭔가 일반적이고 알파 5가 뭔가 특별하고 찍은 거죠. 어쨌든 G 알파 2에 대해서는 분의 1은 G 알파 5분의 1 빼기 1이죠. 3 빼기 1 2가 되고 G의 알파 2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사인이 0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이때 G의 알파 2분의 1은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알파 2분의 1은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5분의 2가 되고 잠시만요. 2분의 5. 5분의 2가 되고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요. G 알파 2는 이때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그렇죠? 얘가 2 더하기 0분의 1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힘들죠. 조금만 더 버텨봐.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사인 F의 알파 2가 2분의 1 될 때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2분의 1 될 때 X좌표를 생각하면 (6분의 파이)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거쳐야 2분의 1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이에요. 얘가 무조건 알파2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알파2는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인 값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때에 대해서는 이제 0이죠. 0이 딱 될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사인 알파2가 0이 되면 사인 F 알파2가 0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때 얘가 0, 알파1, 알파2 거기에 대해서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알파3 2분의 3파이가 알파4 2분의 5파이가 알파5예요. 다시 한번요. F의 알파5는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사인 2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잠시만요. 사인 2분의 5파이는 그쵸? 1이 되면서 그쵸? 1이 되면서 주어진 조건과 모순이 돼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G의 알파 5가 3분의 1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 좋게 저는 이제 빨리 풀어버렸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제대로 푸는 문제였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과거에 있던 킬러 문항보다는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힘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은 필요하겠죠.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정도라면요. 앞으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풀이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